베르나르 베르베르, 냄새. 그 고약한 것은 별똥돌처럼 보였다. 하지만 별똥돌이 공교롭게도 파리 중심의 릭상부르 공원 한복판을 덮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 떨어질 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3월의 그 청명한 새벽에 마치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주위의 모든 건물이 흔들거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석이 떨어진 시각이 이른 새벽이라 희생자가 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들은 혼자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마약 밀매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그들은 그토록 이른 새벽에 릭상부르 공원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운석에 직접 희생된 건 아니지만 병약한 몇몇 시민이 그 소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이런 피해 상황을 놓고 한 저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피해가 그 정도에 그쳤다는 게 놀랍다. 마치 그 운석이 우연히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우리 땅에 내려놓은 것만 같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심 녹지대에 속하는 릭상부르 공원의 한복판에 직경이 약 70m나 되는 바위 덩어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지? 아닌 게 아니라 그 별똥돌에서 악취가 나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받은 천문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동안 때로 유황으로 이루어진 성간운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문에 지구 표면에 떨어진 별똥돌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자극적인 문구를 탐하는 신문들은 주저없이 그 바위 덩어리를 우주의 배설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자 대중은 그렇게 커다란 똥덩어리를 배설할 수 있는 외계 생물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일까 하면서 벌써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때면 남쪽의 모든 구역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서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었다. 문과 창문을 아무리 꼭꼭 닫고 있어도 그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맵싸하고 진하고 몹시 역한 냄새였다. 여자들은 그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 자기들 몸에 향기가 강한 향수를 잔뜩 뿌렸다. 남자들은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가면이나 활성탄 필터를 착용하고 다녔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진짜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쉽게 가시지 않는 그 악취가 옷에 속속들이 배어 있었다. 그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려면 물을 사용해서 여러 번 빨아야만 했다. 냄새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독해졌다. 그러자 어떤 유기물 덩어리가 운석 내부에서 부패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제기되었다. 냄새가 오죽 역겨웠으면 파리들조차 멀리 날아가 버리는 판국이었다. 그 악취에 태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코의 내벽이 따끔거리고 목구멍에 염증이 생기는가 하면 혀까지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천식 환자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던 감기 환자조차 입 벌리기를 두려워하였으며 개들은 죽어라 하고 울부짖었다. 처음에 이 별똥돌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구경거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우주의 똥은 파리시의 가장 중대한 문제,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주민들이 냄새를 피해 떠나가는 바람에 릭상부르 공원 근처의 집들이 텅텅 비게 되었다. 일요일마다 이 공원에 조깅을 하던 사람들도 일절 발길을 끊었다. 집새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바위 덩어리의 악취에 오염되는 구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주민들은 악취의 진앙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달아났다. 당연한 얘기지만 파리시 환경관리당국은 기중기와 권양기로 그 바위 덩어리를 옮겨보려고 했었다. 그것을 센강에 버려서 바다로 흘러가게 할 작정이었다. 강과 바다가 오염될 염려가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파리시장은 그 바위 덩어리를 변기 속에 든 대변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변기에 물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기중기나 권양기의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직경 70m의 그 바위 덩어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파리시 당국은 그것을 폭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바위를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무엇으로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었고 긁힌 자국조차 낼 수 없었다. 바위 덩어리를 옮기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그 악취를 견디며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프랑수와 샤비뇰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한 가지 묘안을 냈다. 그것을 옮길 수도 깨트릴 수도 없으니 냄새가 퍼지지 못하도록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리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작업이 진행되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파리시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당의 입히기 작전이라고 명명한 작업을 지시했다. 가장 성능이 좋은 콘크리트 믹서들과 가장 견고한 시멘트들이 전국 각지에서 운송되었고 가장 노련한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운석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입혔다. 하지만 헛일이었다. 운석은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20cm 두께로 한 겹을 더 입혀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콘크리트를 겹겹이 입히고 시멘트로 때운 곳을 다시 시멘트로 덧칠하고 거기에 또다시 콘크리트를 입혀도 소용이 없었다. 작업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자 운석은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였다. 그러고 나니 전체적인 모습이 모서리를 둥글린 입방체와 비슷했다. 하지만 지독한 악취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콘크리트가 너무 다공질이라서 그래요. 투과성이 더 적은 물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자 샤비뇰은 석고를 제안했다. 석고는 흡수성이 좋아서 악취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실패였다. 기술자들은 석고에 유리섬유를 더 씌웠다. 그럼으로써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를 넣어 이중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모서리를 둥글린 입방체 모양이었던 운석은 조금 더 둥그스름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모양은 변해도 악취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체를 전혀 투과시키지 않는 자재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의 볼멘 주문에 기술자들은 이마에 주름을 잡고 고심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그런 악취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 유리로 덮어버리죠. 샤비뇰이 소리쳤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어? 유리는 투과성이 없는 고밀도 물질이라서 악취를 가장 완벽하게 막아주는 피마쿠시를 할 터였다. 기술자들은 규석을 녹여 오렌지빛의 뜨거운 반죽을 만든 다음
그것으로 직경 70m의 운석, 물론 콘크리트와 석고와 유리섬유 때문에 부피가 더욱 커진 바위덩어리를 덮었다. 유리 반죽이 식고 나자 운석은 맑고 반들반들하고 완벽한 구형을 이룬 것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구슬을 보는 듯했다. 그 어마어마한 부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하였다. 냄새도 사라졌다. 유리가 마침내 악취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낸 것이었다. 파리는 온통 환희의 도가니였다. 사람들은 방독면이며 활성탄 필터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교회로 나갔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도심 곳곳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자갯빛 구체로 변해버린 운석을 둘러싸고 한바탕 춘판이 벌어졌다. 강력한 투광기의 불빛이 구체의 표면을 환하게 비추었다. 파리 사람들은 릭상부르 공원에 이 기념물을 놓고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 운운하면서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것은 이 운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조각상일 뿐이라고 벌써부터 호들갑 떨었다. 파리 시장은 한 연설 도중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커다란 공이 프랑스 최고의 축구팀을 가진 도시에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 박수갈채를 보냈다. 흐드러지게 터져나온 웃음 속에서 그동안의 고통은 까맣게 익혔다. 프랑스와 샤비뉴는 파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젊은 과학자가 거대하고 반들반들한 공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사진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또 다른 차원에서 보석 장사를 하고 있는 외계인 글라프나우에트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지구에 버렸던 물건을 회수해 갔다. 그가 내놓은 보석을 보고 켄타우로스 자리의 여성 고객이 소리쳤다. 굉장하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양식 진주는 본 적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글라프나우에트는 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건 비밀입니다. 이제는 진주조개를 이용하지 않나 보죠? 그렇습니다. 더 크고 더 광채가 좋게 하는 다른 기술을 생각해냈죠. 진주조개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 분비물로 감싸서 만드는 진주는 광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택이 좋은 진주가 나오죠. 고객은 퉁방울 같은 8개의 눈 중에서 보석에 가장 가까이 있는 눈에 돋보기를 대고 보석 장수의 말대로 물건이 대단히 정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란 전등 불빛 아래 진주가 무수한 광채를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고객은 그보다 더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쨌거나 어떤 동물이나 기계를 이용하는 건 맞죠? 고객이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보석 장수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다. 털이 부스스한 그의 귀가 연보랏빛을 띠었다. 그는 자기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객의 호기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귀옛말로 이렇게 털어놓았다. 난 동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진주 조개보다 진주를 더 잘 만들 줄 아는 아주 작은 동물이죠. 자, 이것을 보석 상자에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폐용하시겠어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켄타우로스의 고객은 보석 장수가 요구한 금액에 조금 놀랐지만 그 보석을 꼭 갖고 싶었다. 켄타우로스에서 파티가 열릴 때 그 완벽한 진주를 달고 나가면 모두가 경탄하며 바라볼 게 분명했다. 고객은 벌써부터 다음 파티 때 그 보석을 어떻게 벌어야 자기의 가슴 8개가 더욱 아름다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보석 장수 글라프나우에트는 서둘러 오물 한 덩이를 쪽집게로 집어 릭상부르 공원 한복판에 다시 갖다 놓았다. 이번에는 지난번 것보다
더 크고 냄새도 더 강한 놈을 골랐다. 오물이 놓인 장소는 지난번과 똑같았다. 그는 생산성을 높일 양으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과 뉴욕의 센트럴 파크,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런던의 피커딜리 서커스에도 악취나는 물건을 한 덩이씩 갖다 놓았다. 그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태양계의 그 작은 행성에서만 1년에 50개에서 100개의 진주를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될 터였다. 생산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그저 짓궂은 장난에 쓰이는 물건들을 파는 가게에 가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공을 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물론 그것을 만진 다음에는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불편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켄타우로스의 고객은 글라프나우에트의 보석가게에서 산 양식 진주를 여자친구들에게 자랑하였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을 갖고 싶어 했다.